네, 안녕하세요. 연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4월 1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오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오늘 미국 시황, 또 미국 여성들이 지출 줄이고 있다, 이런 내용하고,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의 인재 3개, 또 가스터빈, 또 1분기 실적 프리뷰, 요게 이제 화학 쪽이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왜 중국의 H20 수출 통제를 안 했을까? 저가형 모델이죠. 엔비디아의 AI 칩인데 저거 통제 안 한다고 했거든요. 저걸 왜 안 했을까? 그 내용하고, 또 화장품, 라면, 예. 그리고 오늘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동원산업, 동원 F&B 이제 동원 F&B가 상장 폐지돼요. 그러니까 완전 자회사로 이제 흡수합병 되는, 아니, 합병은 아니고 이제 밑으로 100% 자회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중복 상장 우려는 해소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동원 F&B 주주분들이 입장에서는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동원 산업은 또 좋을 수 있지만, 한국전력, 그리고 공시는 요 동원 F&B 그 공시 내용, 뭐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미국 증시는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자동차 회사도 돕고 싶다. 참 계속 후퇴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 올랐습니다. 반도체 올랐고, 태양광이 좀 많이 올랐고요. 코스피 야간 선물도 올랐고, 금리가 좀 급락한 게 가장 특징적이었습니다. 달러 하락, 그리고 유가는 조금 올랐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스마트폰, PC 등의 IT 기기 상호 관세 면제했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틀째 올랐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도 관세 면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윌러 연준회사가 완전히 원래 비둘기파거든요. 근데 대규모 관세가 부과되면 오히려 금리 인하 더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하 얘기를 해줬고, 화이자가 그 먹는 약으로 된 거 있죠, 경구형, 요거 비만 치료제 개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만드는 게 만만한 건 아니죠. 자, 그리고 미국 증시가 일단 이틀째 상승했고, 지금 애플이 지금 다시 시가총액 3조 달러 이제 회복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안심할 수는 없고요. 하워드 러팅이 상무장관은 반도체처럼 이제 품목관세 부과할 거라고 했고, 다음 주에 반도체 요 제품들 이제 품목관세가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이제 뭐 최악 지난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나와서 긍정적이었고, 특히 금리가 급락했어요. 요게 이제 굉장히 바라던 바죠. 이 부분이 좀 호재였고, 예. 그리고 윌러 연준회사가 뭐 이후에 어쨌든 금리 인하 가능하다 이러면서 금리가 더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게 좀 호재였죠. 자동차 회사들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왜냐면 아니 뭐 조립 공장이 미국에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게, 부품은 다 해외에서 수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욕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부품은 좀 빼줘라. 예, 아니 공급망도 없는데 이거 어렵다. 아마 그래서 조만간 이거 자동차 부품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마나 지금 주먹구구신지 아시겠죠. 일단 다 때려요. 다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합니다. 이게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허점들이, 그죠? 예. 이거 뭐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미국 기업이 피해보는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최근 미국 국채 매도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중국이 막 이제 팔았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미국 국채를 보복성에서. 근데 그거는 확인되지 않고 지나치다, 그런 우려는. 예.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언제든 개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서 시장이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 줬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반도체 관세 부과될 것 같지만, 일단 이번 주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안도 랠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올랐잖아요, 또.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이 좀 긍정적일 것 같고, 특히 이제 조용하던 연준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시장은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분이 이제 그 완전 비둘기로 불리는 윌러 연준 이사입니다. 네. 근데 크리스 윌러 연준 이사가 시나리오별로 물가를 전망했는데,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에서는 물가가 튀는데 일시적이래요. 이게 일시적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물가 상승 오래 안 가는데, 대신에 경기 침체, 사람들이 소비 안 할 거니까. 네. 그러면 그때는 금리를 낮출 거다. 네. 그래서 오히려 너무 그러니까 관세 오르면 그 금리 인하 할 거란 얘기예요. 우리 좀 생각과 좀 다르게 얘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시장은 환호를 했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관세를 작게 부과한, 더 스몰러라는 이제 표현을 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작은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 왜냐하면 물가도 많이 안 오를 거고, 경기도 크게 나빠질 건 없으니까 뭐 우리가 할 게 있냐, 지켜봐야지. 오히려 관세가 세면 셀수록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연준이 어떻게 보면 지원 사격한 거죠. 근데 이번 주에 파웰 의장의 연설이 있어요. 사실 파웰 의장의 이제 연설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것 같지만 파웰도 똑같은 말을 하면 시장은 좀 환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때문에 금리가 급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CNBC에서 설문조사한 게 있거든요. 미국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관세 때려서 공급망 미국으로 복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했더니 81%가 근로자보다 자동화 선호할 거고, 예, 인건비 아끼려고. 미국으로 제조업 복귀해도 노동시장 뭐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비용만 2배 증가하고, 응답자의 74%는 미국 공급망 재구축에 수년 걸릴 거다. 응답자의 61%는 단기적으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소비자 수요는 이로 인해 감소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즉각적인 영향은 이제 주문 취소라고 또 언급을 했고요. 63%는 경기 침체를 이제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대응을 또 준비 중에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61%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을 위한다고 하지만 기업들은 지금 안 그래요. 우리 왜 이렇게 괴롭히냐. 청소용품 회사 이 창립자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작한 소규모 소비자 기업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장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중국이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 생산 맡긴 거죠. 우리나라 화장품도 위탁 생산 최강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위탁 생산 잘하죠. 그래서 거기서 미국 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건데 트럼프 이게 불만인 거예요. 트럼프는. 왜 그러냐. 미국의 공장을 애초에 지었으면 이런 일 없지 않냐. 근데 왜 이들이 안 질까요? 중국이 지려고 할까요? 비싸요. 공급망이 없어서. 공급망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공장 짓는다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니까 트럼프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공장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너무 단순하죠. 제조업을 모르는 거죠. 그 주변에 인프라, 공급망. 신발 하나 만들어도 신발끈은 어디서 만들 겁니까? 신발끈도 딴 데서 와요. 따로 들어와요. 예.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관세로 공급망을 되돌리는 건 만만치 않다. 엔비디아는 일단 좀 쉬어갔고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AI 슈퍼컴퓨터 생산할 공장을 설계 건설하고 있다고 발표해서 긍정적이었고, 다만 조금 주가 빠졌습니다. 애플은 뭐 당연히 호재가 나왔고, 아이폰 면제. 팔란티르가 나토에서 AI 군사 시스템 인수했다고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거래 내용 공개 안 됐지만 AI 시스템을 이제 나토랑 계약을 하니까 좋고, 포드가 아까 수입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 기대가,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급등한 건 그 아시죠? 아까 화이자가 임상시험 중단, 경쟁사죠. 퍼스트 솔라 올랐고 태양광 패널 관세 부과한다. 알리바바도 AI 앱이 흥행하면서 주가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슈 좀 볼게요. 근데 이슈 보기 전에 이슈가 여기 두 가지인데, 요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카드가 뭐냐면, 이제 요 뉴스가 되게 좀 많이 이렇게 알려지긴 했는데, 이게 주말에 저도 봤거든요. 근데 미국 인질 셋 잡은 중국. 인질이 뭐냐면 애플하고요, 테슬라하고 월마트입니다. 요거 인질로 잡고 있어요, 중국이 실제.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에 보복 관세 때린다고 했고, 뭐 엄청난 지금 관세를 때렸는데, 이게 이제 의외였죠. 중국이 공격을 한 거예요. 트럼프도 되게 좀 당황했어요, 사실. 중국이 좀 약간 이제 머리를 수그리지 않겠냐. 왜냐면 중국은 미국의 수출 비용이 높으니까,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수출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중국이 엄청 타격받지 않겠냐, 이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중국은 사실 좀 아니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시총 1위가 지금 이제 애플, 또 자동차 1위 테슬라, 유통사 월마트인데, 이들이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또 중국에서 돈도 많이 벌었고, 중국에서 스마트폰 얼마나 잘 팔았습니까? 전기차, 테슬라 잘 나갔죠. 그리고 월마트는 중국의 저가 제품을 갖고 와서 미국에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고, 예, 이거죠. 근데 트럼프는 이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예, 이걸로 도대체 누가 돈 벌었냐. 미국의 중산층 이하는 힘들었다. 이걸 바꾸고 싶어서 다 때린 건데, 생각을 잘못한 거죠. 이걸 때리는 건 좋은데, 이걸 준비를 한 다음에 때려야 되는데 그냥 다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피해를 누가 봅니까? 미국 사람이 피해보죠. 그래서 애플은 스마트폰 생산의 85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이제
그 여기 기사에는 뭐 80, 95라고 나왔는데 이건 좀 극단적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기사들 여러 개 나온 거 한 8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테슬라는 40%, 왜냐면 이제 인도로 좀 갔기 때문에. 테슬라는 40%, 월마트는 60%가 중국산입니다. 예. 근데 물론 테슬라의 40%가 중국에 생산되지만 그 중국에 생산된 건 미국으로 안 가요, 애초에. 그래서 그 영향도 좀 제한적인 거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테슬라는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거기 40%가 만들고 애플 중국, 월마트 중국 잡고 있어요, 인지를. 그러면 인지를 구출할 생각을 해야죠. 천천히 계획을 세워서. 그냥 막무가내로 인질이 있는데 폭탄 다 던져버린 거예요. 인질 죽으라는 거예요. 예.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전략이 너무 강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고민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중국은 미국 수출 비중 많이 줄여놨거든요, 사실. 예. 많이 줄여놨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예. 그렇게 큰 뭐 영향은 예전보단 제한적이다. 근데 중국도 힘들어요. 미국이 이렇게 규제하면요. 뭐 중국이라고 편하겠습니까? 미국도 힘들고. 왜냐하면 그 지금 미국은 어쨌든 지금 그 이 투자 심리죠.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하니까 주가 폭락에서 트럼프는 좀 아프고 사회주의 국가 중국은 이제 민심이 들어오니까 고용이거든요. 근데 대미 수출이 중단돼도 내수 키우면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이 수출 담당하는 수출 기업들 있잖아요. 중국에도. 여기가 망해요. 그럼 거기 관련된 노동자가 1900만 명이래요. 1900만 명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당장 무역 중단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진핑 주석이라고 뭐 예, 계속 예,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 타협할 거란 얘기예요. 서로의 약점들이 다 있어요. 트럼프도 약점이 있고 시진핑도 약점이 있으니까 결국엔 절충할 거다.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됐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도 타협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아픈 곳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방치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중앙일보 기사인데 한번 나중에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미국 인질 셋 잡은 중국 트럼프 압박에도 안 굽힌다. 네, 근데 어쨌든 서로 예, 그 이제 하지 않을까. 예, 타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하나 이제 여기 요약을 해서 좀 올려놨는데 이거는 저희 그 이제 이 카드 뉴스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WTS 이거 있잖아요. T1투게더. 그래서 여기 검색해서 이슈 검색하면요. 이슈가 이제 거의 카드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그래서 여기 이슈 전체 딱 검색하시면 이렇게 이슈만 잠깐만요. 여기 이슈가 안 나오지. 네, 여기 이슈 나오죠. 그래서 넷플릭스의 공격적인 성장 전략 이렇게 해서 넷플릭스 얘기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지출 줄인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불황에 대비하는 이제 젊은 미국 여성들 요거 잠깐만요. 저거 예. 그래서 젊은 미국 여성들이 먹는 것도 이제 그 골라 먹고 네일 아트 있잖아요. 이거 이 매니큐어 바르지 않고 인공 요거 접착제로 손톱 저도 이거 처음 알아요. 프레스온 네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프레스온 네일. 예. 그래서 저도 이거 용어 처음 알아서 예. 접착제로 손톱에 붙이는 인조 손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관리나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에 열을 올리던 미국 젊은 여성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에 따르면 프레스온 네일 검색이 미국에서 2월 이후 10%, 금발에서 갈색머리. 왜냐하면 갈색머리가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어쨌든 검은색 머리니까. 근데 이제 금발도 하시고 갈색머리 하시는 여성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니까. 근데 이게 제가 전혀 모르니까 금발에서 갈색머리 하면 비용이 줄어드는지 저도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온 내용은 금발에서 갈색머리가 더 비용이 적게 든다. 예, 그래서 여기도 지금 써 있죠. 예. 그래서 최근 매니큐어 이 여성분이 그녀는 갈색머리로 돌아가는 것도 고려 중이다. 매니큐어도 건너뛰고 왜냐면 유지비가 적으니까. 작년 월세가 올랐지만 급여는 동결됐다. 그래서 베이비시터 부업도 시작하고 나이키 트레이닝복도 해줘서 새로 사지 않게 그 DIY에 빠졌다. 그래서 낡은 바지 구입해서 직접 수선도 하고 예, 그러고 있대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 지금 사실은 소비 심리도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예, 지금 이렇게 지금 한다는 얘기죠. 에런 브리스코는 지금 훨씬 더 빡빡하다. 이분이 이제 정부에서 근무하던 분인데 지금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인데, 예, 넷플릭스 같은 구독 서비스 해제했고요. 음식 배달, 매니큐어, 쇼핑도 다 중단했대요. 근데 실제 이제 여성 쇼핑객이 일반 상품 판매 60% 차지하죠. 이런 패션 쪽은 여성 지출이 감소했고, 그 지출 감소분의 절반이 의류 판매. 옷을 안 사요. 직접 이제 그 옷을 수선해서 입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여성들이 소비 침체를 좀 주도하는데, 이는 재량 소비를가 줄어들고 경기 침체 신호라는 얘기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지출 줄인다는 거 굉장히 안 좋은 신호죠. 또 우버도 안 타겠다.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30세, 이게 미국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세의 전문 간호사인 그녀는 맨하튼 집에서 JFK 공항까지 차량 서비스를 이용한 $80 비용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는 지하철을 이용한다. 가격이 오른 음식 배달 서비스도 중단하고, 트레이더 조라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체인이 있죠. 거기서 1인분 음식을 사가지고 마트 같은 데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1인분 포장된 거를 이제 데워 먹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한대요. 상황이 나아지기를. 모두가 힘들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미국의 소비 둔환 현실화되고 있고, 여성들이 이렇게 지출 줄이고, 그러니까 저는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들이 매니큐어를 건너뛰고 염색도 갈색 머리를 하고, 요 부분이 결국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우버보다 지하철 타는 건 당연히 비용 줄이는 거고, 음식 배달 줄이는 것 비용 줄이고, 넷플릭스도 안 보겠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재량 소비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도 뭐 필수 소비도 있지만 소득이 못 오르고 물가 오르니까. 예. 근데 여기서 관세 전제까지 펼쳐지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그거를 이제 한번 카드 뉴스로 만들어 본 건데, 그만큼 이게 현실이니까 여기에 관세까지 더해지면 미국이 얼마나 심각할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미국의 지금 현 상황도, 이게 뭐 무조건 다 모든 걸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보고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에너지 쪽에서는 그 메리츠 증권의 문경원 연구원님이 2020년 후반 LNG 증설의 시대인데, 산업계와 주식시장 모두 LNG 확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이를 반영해서 이제 운송업체인 조선과 LNG가 올랐으니까 이제 다운스트림 발전이 가스터빈도 좀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내용입니다. 가스터빈은 재생에너지 가능성은, 그러니까 가스터빈 LNG 발전소의 그 터빈 있잖아요. 그걸로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이 터빈을 돌려서 전기가 나와요.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중에 하나죠. LNG도. 무엇보다 AI 데이터 센터에 많이 필요하고, 지금 글로벌 터빈 생산 업체가 근데 이 핵심은 뭐냐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요. 그리고 이게 반도체랑 비슷해요. 옛날에는 몇 번 이런 사이클이 있었대요. 업황이 좋아서 투자를 막 늘려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수요 꺾이는데 공급 과잉 와서 확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두려움이 있대요. 여기 증설을 해야 되나? 무엇보다 증설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AI 때문에 전력 수요 늘 거 뻔하거든요. 근데 이제 업체들이 고민되는 거예요. 이거 또 증설했다가 또 하락 사이클 오면 감당 안 되거든요. 거기다 공급망도 제대로 좀 어렵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우리는 모두 최소 2번의 붐 앤 버스트 사이클 거쳤는데, 아직 우리 DNA에 남아있다. 내 본능은 AI가 진짜라 해야 되는데 수억 달러의 캐펙스, 자본 지출을 그 본능 때문에 집행할 수는 없다. 해상풍력 사업 실패가 이제 그 사례가 있죠. 트럼프가 저렇게 해상풍력 싫어하니 해상풍력 집중 투자했던 기업도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그냥 이거는 미래다하고 투자를 했는데 안 돼버린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업이 투자 결정하는 게 만만한 게 아니죠. 그래서 과거 수차례의 호황 후 급냉 사이클을 경험했기 때문에 섣부른 공장 증설을 막고 있다. 예, 그래서 변압기 산업도 유사하다. 그리고 글로벌 연간 50기가와트 가스터빈 설치량이 AI로 해서 10기가만 늘어도 수급이 굉장히 개선된대요. 예,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시장은 이렇게 업황이 좋은데도 가스터빈이 붐까지 일어날 거는 반영 안 하고 있다. 그래서 GE 버너바 아시죠? 굉장히 제일 유명한 이런 이제 부분인데, 그 컨센서스가 이제 실현이 되면 GE 버너바의 이제 전력사업부 2030년
에비타는 이제 감가상각 비용을 빼기 전 이익인데 이게 61억 달러인데 요걸로 이제 가치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800억 달러 회사인데 이 기업 가치가 뭐 1,500달러까지 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저평가돼. 사실 지휘번호부가 싼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렇게 PER이나 이런 거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최근에 주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AI 막 이제 지출 준이 많이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출 계속 늘어납니다. 그 명제는 안 바뀌는 것 같고 거기에 수혜주 중에 하나가 지휘번호부는 맞아요. 맞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죠 최근에.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올해는 미국만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려요. 근데 미국만 하지 말자는 게 미국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하고 한국도 하고 일본도 하자는 거예요. 고르게. 대신에 미국에서도 좋은 거 있으면 투자하시면 되죠. 기회잖아요. 많이 빠졌는데. 비싸게 살 거 지금 충분히 할인된 가격에 사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올해는 하지 말자.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괜찮으면 하면 돼요. 네. 단 미국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100% 미국만 하는 건뭐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번호바가 한번 공부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급락장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거죠. 예. 근데 물론 그 결과는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구도 지휘번호바가 지금 투자했을 때 내년에 큰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이 논리가 틀려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이 논리를 보는 거죠.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여기 명제는 뭐죠? AI 지출이 안 꺾여야 돼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지을 때 전력원으로 LNG 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이 명제가 안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논리가 맞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논리가 맞다고 보는데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그죠? 예. 누구든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명백하죠. 이건 명백한 팩트는 공급이 부족하죠. 공급 부족하고 만드는 업체가 몇 개 없고 지휘번호부가 거의 1등 기업이에요. 네. 그 점은 이제 팩트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세계 업체 지휘번호부, 지멘스, 미쓰비시 이 중에 지휘번호부가 1위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익률이 이렇게 증가할 것 같고 요게 가스터빈 시장 점유율 보이시죠? 지휘번호가 두 번째가 지멘스, 미쓰비시 이렇게 돼요. 두산에너빌리티도 해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워낙 원전주로 분류돼 있어가지고 이쪽에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두산에너빌리티도 수주 따냈잖아요. 이쪽 관련해서 중동에서 그때 수주 따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두산도 괜찮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려줬고 HRSG는 이제 BHI가 1등입니다. HSRG가 뭐죠? 자, 공기 압축기로 해서 천연가스를 넣어서 이걸 태우면 여기 그 가스 터빈 있잖아요. 여기서 터빈 돌려요. 그럼 전기 나오죠. 요 가스 터빈을 누가 만듭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지휘번호가. 근데 여기 가스 터빈에서 배기가스가 나와요. 얘를 한 번 더 돌립니다. 물로 끓여요. 증기 나오죠. 여기서 또 스팀 터빈으로 또 한 번 전기 또 나와요.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의 가스로 두 번의 전기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LNG 복합 화력 발전소입니다. 어떤 거냐? 여기에 HRSG가 요거예요. 열애수 전기. 이거 작년에 제가 BHI 그 공시 여러 번 나올 때 작년에 정말 많이 설명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때는 주가 정말 쌌을 때죠. 막 오르지도 않고. 그때 아마 주가 10,000원도 안 했을 때일 거예요. 여러 번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그때는 왜냐면 LNG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붐이 일 때까지는 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원전 테마랑 엮어가지고 주가가 갑자기 막 엄청 오르기도 했죠. 근데 요거 1등 회사가 BHI예요. 2등이 어디죠? 그 S&T 에너지.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도 있다. 다만 이제 주가 좀 올라서 좀 부담은 됩니다, 사실. 요게 이제 그 LNG 가스 터빈입니다. 압축기 연소실 이제 LNG 연료를 넣고 이렇게 발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 터빈이에요, 실제.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깨끗한 은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화학 관련해선 그 1분기 실적 프리뷰가 나왔는데 그 롯데정밀화학, 유니드, 금호석유, 효성TNC는 아마 실적이 좀 좋을 것 같고 중국의 이고환신 관련된 가전 자동차와 관련된 그 화학 제품과 이
연관되어 있고, 가성 탄산칼륨 스판덱스 같은 이제 좀 규모는 작지만 핵심 좀 꼭 필요로 한 그런 소형 마켓에서 압도적인 경쟁력. 요게 결국엔 이제 유니드하고 효성 TNC죠. 팜유, 글리세린, 천연고무 요런데, 여기가 이제 롯데정밀화학이나 금호석유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실적 괜찮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KCC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괜찮을 거로 봤는데, KCC와 코롱인더는 시장 기대치 좀 미달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좀 내용도 담겨 있었고, 정유산업의 펀더멘털은 견고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반기 눈높이 낮추되, S-오일은 지금보다 저렴하게 매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S-오일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 석유화학, 태양광은 경쟁력 강한 기업 위주로만 선별하자. 그래서 금호석유랑 유니드가 탑픽이고, 태양광은 하나솔루션입니다. 왜냐, 하나솔루션은 트럼프 관세 정책 수혜주예요. 미국의 공급망을 갖고 있거든요. 퍼스트솔라 하나솔루션은 미국이 태양광을 버리지 않는 이상 수혜를 받을 거고, 특히 25년 하반기에 하나솔루션은 인곳 웨이퍼 셀 모듈 수지 계열화를 구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 많이 빠졌지만, 예, 한번 하반기를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이 롯데케미칼도 관심 종목으로 좀 추천을 한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반도체는 일단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쓴 건 아닌데, 예, 그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트럼프는 H20 통제를 왜 안 했을까?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수출을 허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미국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H20 저가형 그 딥시크 있죠? 딥시크가 쓰는 모델이죠. 저가형 엔비디아 AI 칩입니다. 요것도 규제해야 된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이거 딥시크 만들고 나서 미국이 이거 풀어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아마 수출하는 거 그대로 허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H20은 연상 능력이 H100이 이제 고성능이죠. 요거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기술로 성능을 엄청 올렸습니다. 근데 이 H100하고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성능 자체가 대형 언어 모델 훈련에는 안 맞아요. 그래서 고품질 LLM을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더 높은 레벨로는 못 가요. 저것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거 수출해도 결국 중국이 못 쫓아온다. 한계가 있다. 딥시크 이상 레벨은 어렵다. 예. 그 미국 기업들이 이거보다 훨씬 좋은, 지금 블랙에까지. 예. B 쓰잖아요. 이제 앞자리가 B로 바뀌어요. 저 H100이 아니라 B. 예. 블랙엘 도입합니다. 성능이 월등히 좋습니다. 저 블랙엘은 못 써요. 중국은. 이거 못 따라와요. 미국이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성능 칩을 팔아주면 중국의 자립도 좀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저기에 종속을 하게 되니까. 중국이 개발 의욕이 떨어지지 않겠냐. 여기서 더 점프하고 싶어도 또 못하죠. 뭐 점프도 어렵지만 이거라도 있으니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또 미국 기업도 보호하고, 미국의 기업들이 피해보잖아요. 중국에 또 수출 못하면. 그리고 트럼프의 의정활동이 힘을 받으려면 공화당의 지지가 필요한데 중간선거 필요하고 이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트럼프 정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앵커링 전략을 사용을 했는데 시장은 이제 모두 다 그냥 다 때려버린 거죠.
시장은 완전히 경기 침체 공포에 빠져버렸고 자금의 이제 탈미국이죠. 탈미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주식과 채권 모두 하락을 했고 가계자산에 악영향이 됐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증시 안정화가 필요하고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AI 같은 이제 인공지능 같은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H20 요거를 수출 허용해 준 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한테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KB증권의 김일영 연구원님이 AI 반도체 수출 규제 받고 있는 중국은 AI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성능이 똑같은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지금 있는 H20만 가지고는 적정 수준 이상의 그 답변 품질을 보여준다는 전제하에 속도 측면에서 우위는 있지만 어쨌든 요거죠. 그러니까 지금 H20을 이용해서 잘 하고 있죠. 중국이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점점 이 대용량, 대형 그 언어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AI 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계 이상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AI 에이전트인 마누스도 뛰어난 성능이 있지만 그 대형 언어 모델 있죠. 학습하기 위한 요거는 미국의 클로드. 제가 이 클로드 설명해 드렸죠. 저는 이제 클로드를 쓰거든요. 요 클로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요런 그림을 되게 잘 그려요. 그 코딩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뭐였죠? 그 터빈 클로드 3.7인데 요런 그림은 챗GPT가 잘 못 그려요. 요런 거는요. 요런 공정도 있죠. 요런 것들은 클로드가 되게 잘 그립니다. 그래서 BHI의 HRSG 요게 뭐 어떤 공정인지 그려줘 막 이러면 이제 그려주는 거죠. 이걸 사람이 직접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되게 편하죠.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도 클로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의 클로드를 이용한대요. 중국도. 이걸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H20만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 수출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더 높은 품질은 허용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H20 중국 수출 허용한 건 미국의 기업 엔비디아의 수익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중국과의 AI 격차를 유지하는 전략이다 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자, 화장품 관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화장품 비싸진 않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는 가격 민감도가 낮아요. 그 브랜드 파워 있으면 잘 안 바꾸죠. 물론 화장품 브랜드 인지도가 예전처럼 막 사람들이 무조건 이것만 써야지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브랜드 파워가 예전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쓰는 브랜드는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정말 비싸지 않은 이상은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무역전쟁이 펼쳐지면 합리적 가격의 K뷰티가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근데 아까 제가 그 카드뉴스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미국 여성들이 지출 줄여요. 이건 좋은 건 아니에요. 화장도 줄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도 좀 뭐 소비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지출 줄여버리니까 그 네일 아트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조 손톱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보면 이제 뭐 이 부분이 무조건 합리적 가격이니까 K뷰티 수요가 더 늘지 그건 모르는 얘기죠. 어쨌든 좋은 건 아니에요. 미국 소비가 둔화되는 건 화장품에도 결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화장품주들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안에서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요즘에 또 한국콜마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얼마 전에 미국에 이 선크림 사재기 열풍이 불었나 봐요. 선크림 절대적으로 잘 만드는 회사가 그 한국콜마 그리고 잉그루드랩 아시죠? 여기가 잘 만들죠. 잉그루드랩은 이제 미국에 공장도 있고 한국콜마가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이제 한국 선크림 뭐 선크림은 대체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해요. 이런 건 괜찮죠. 대체 불가능한 거. 관세 때려도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뭐 실리콘투, 펌텍코리아, 에이피안 이거 뭐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요 라면을 먼저 해야죠. 라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제가 보고서 읽어봤거든요. 되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라면주를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삼양식품
쉽진 않죠. 예, 근데 한번 라면이 한번 요 보고서 보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아, 이거는 일시적 트렌드는 아니다. 예, 제가 또 주말에 어떤 그 이제 미국에서 사시는 미국 유튜버인데 미국인인데 한국 이제 영어 있죠. 영어 유튜버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굴, 제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텍사스에서 쇼핑하는 게 있어요. 관세 때문에 미국인들의 표정이 되게 어두워졌더라고요. 텍사스에서 이제 마트에 갔는데 월마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라면 매대 사람이 정말 많았대요. 네, 라면이 가성비 제품으로 확실히 인기를 끄는 것 같아요. 관세의 영향도 제한적이고. 그런 뭐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아, 역시 미국 라면 인기 많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고, 이건 챗 GPT가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글씨가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이게 일본의 도요수산에 이 두 개가 제일 잘 팔린대요. 미국에서. 불닭볶음면하고요. 도요수산에 제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일본어를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도요수산에 여기 왠지 안성탕면 같죠? 이게 꼭 예, 느낌이. 그래서 글로벌 라면 시장은 2024년부터 다시 성장세로 전환됐고, 인도네시아, 미국, 인도 시장이 성장이고, 사실 근데 미국이죠. 가장 큰 건. 봉지라면 비중이 상승하는데, 이 봉지라면하고 컵라면, 우리나라는 컵라면이 더 많아요. 예. 근데 인도는 대부분 봉지라면이고, 미국도. 근데 봉지라면이 그 업체 입장에서 훨씬 좋대요. 왜냐하면 비용이 적게, 컵 용기가 비싼가 봐요. 좀. 봉지보다. 네. 봉지라면은 식사 대용, 컵라면은 사실 간식 개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컵라면 좀 수요가 많죠. 그래서 라면으로 한 끼 한다기보다는 한국은 어쨌든 음식 문화가 또 있기 때문에 물론 라면으로 한 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간식으로 많이들 하시죠. 네. 근데 미국은 식사 대용으로 좀 많이 한대요. 인도도. 그래서 봉지라면이 많고 미국 라면 시장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챌린지 뭐 아시죠? 불닭볶음면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인기 많았고 또 과거 아시안 히스패닉 위주에서 최근 백인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젊은 백인층에서 한국 라면의 인지도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인까지 전파가 되면서 시장이 확장되고 월마트에서 라면 카테고리가 메인 스프 섹션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비국물 라면이 또 인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물 라면이잖아요. 불닭볶음면 국물 없죠. 짜파게티 이런 거 없는데 미국은 비국물 라면 시장이 주도한대요. 약간 이게 우리랑 다른 점이죠. 불닭볶음면 국물 없는 거. 예. 근데 한국 브랜드의 비국물 라면은 맵죠. 그래서 이걸 히트 칠 거죠. 불닭볶음면이. 삼양식품의 밀양 2공장 완공으로 생산 능력도 증가했고 농심의 신라면 툰바 혹시 먹어보신 분 계세요? 여기 이제 1000개점 입점을 했고 그래서 예, 농심도 승부를 건 겁니다. 신라면 툰바로 이 툰바 파스타 아시죠?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은 뭐 못 먹어봐가지고 한번 나중에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형 국물라면, 그러니까 일본은 싼 국물라면이에요. 아까 도요수산의 마루찬이래요. 저게 이름이 니친의 탑라멘. 고가형 비국물라면. 갑자기 이거 또 제가 읽다 보니까 갑자기 배고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5시가 다 돼가서 갑자기 라면 먹고 싶은데 아무튼 이제 그 가격 차이가 뚜렷하고 비국물 라면은 높은 가격에도 강한 수요로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오르고 있어요. 일본은 1달러 싸고요. 적은 스낵 개념이고 그러니까 약간 식사보다는 스낵 개념. 한국은 용량과 토핑이 추가돼서 비싸요. 2배나 비쌉니다. 그래도 잘 팔려요. 끼니. 한 끼 끼니로 그냥 이제 대용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가성비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미국 라면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제품은 도요수산의 마루찬,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고요. 근데 리스크 요인은 이제 일본도 여기서 공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증설하는 거 아니냐. 근데 중남미가 주로 타겟이래요. 그래서 좀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본과 한국은 이 라면 베이스 자체가 달라요. 일본은 간장 베이스고 한국은 이제 어쨌든 약간 매운맛, 비국물이니까 여기서 서로 경쟁은 아닐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장 점점 커지고 있고 TAM 전체 시장 규모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을 최선호주로 꼽아주셨고 가격 인상 효과, 신라면 툰바, 런칭 효과, 주가도 싸고 삼양식품은 워낙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돈 잘 버니까 여전히 괜찮고 다만 이제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 기억하세요? 혹시 사조동화원? 사조동화원 기억하시죠? 거기 뭐 하는 회사죠? 밀가루. 라면 밀가루 만드는 회사로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라면 쪽 한번 보고서도 읽어보시고 아직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관세 영향도 크게 받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어느 업체든 관세 다 틀리니까. 그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기업 분석은 일단 동원산업은 좋아요. 동원 F&B를 자회사니까 중복 상장이죠. 동원산업이 동원 F&B 최대 주주죠. 중복 상장이죠. 그러니까 할인 받거든요. 근데 동원 F&B를 완전 자회사로 피면 중복 상장 이슈 없어지죠. 그럼 요거는 동원산업 입장에 저쪽에서 오늘 주가 급등했죠. 근데 동원 F&B는 상장 폐지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동원 F&B 주주들은 과연 좋을까? 그 생각은 좀 들어요. 뭐냐면 동원산업 신주 452만 주를 교부하는데 주식수가 12.6, 희석률이 한 11.2니까 이번에 동원 F&B가 동원산업 밑으로 완전히 들어가요. 합병은 아닙니다. 지분 100%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배주주 순이익 요 계산해보면 한 이익이 10% 더 늘어난대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비슷하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큰 영향 없어요. 그리고 매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데 동원 F&B가 32,131원, 동원산업이 35,000원. 어제까지 가격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주주 확정 기준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500억 이상 매수 청구를 하면 그러니까 나는 반대한다. 나는 이거 그러니까 100% 자회사 되는 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반대를 해요. 그러면 저 가격에 사주게 돼 있어요. 각각. 그러면 저게 500억 넘으면 이제 자회사 편입이 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하나증권의 의견은 뭐냐면 맞죠? 그 하나증권의 하나투자증권, 한유정 의원님은 이게 기존 그러니까 동원 F&B 주주 입장에 생각해 보자. 동원산업은 괜찮잖아요 지금. 근데 동원 F&B 내가 주주인데 내가 한 주 갖고 있으면 동원산업 주식 0.91주를 받아요. 한 주를 못 받아요. 어쨌든 약간 10% 덜 받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동원 F&B 100주 갖고 있으면 동원산업 주식을 한 91주만 받는 거죠. 91주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교환을 하시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동원산업보다 나는 동원 F&B가 좋아서 사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뜻하지 않게 동원산업 일단 주식을 받아야 돼요. 그죠? 내가 왜 동원산업 주식을 받아야 되지? 이게 하나가 있고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것도 하나 있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중복 상장도 제거하고 해외 사업 좀 흩어져 있으니까 이걸 좀 합치자. 그래서 좀 경영 효율화 하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단기간에 이걸 좀 시연하기는 좀 어렵다. 계획하는. 그리고 주주에게 기다림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주주 가치가 없어요. 재고가.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는 뭐 할 수 있다고 뭐 쳐도 동원 F&B 주주한테 뭘 약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주주 환원이라든가. 그리고 행사가가 너무 낮아요. 매수 청구. 32,000원이에요. 네. 이걸 너무 낮게 책정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의견은 뭐냐면 지금 동원 F&B PBR이 0.55배 밖에 안 돼요. 주가가 정말 쌉니다. 아니 자기 자본 이익률이 두 자릿수인데 PBR 한 배는 가야죠. 근데 이 가격에 동원산업 물론 동원산업도 비싼 거 아닙니다. PBR 0.57배인데 근데 ROE가 낮아요. 누가 봐도 동원 F&B가 훨씬 싸요. 지표만 보면 훨씬 쌉니다. 싼 건 맞는데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뭐 비쌀 수 있는 동원 산업으로 내가 주식을 받아야 되잖아요. 동원 F&B 주주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동원 F&B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동원 F&B가 주가가 이렇게 쌌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원 F&B 기업 가치를 올린 다음에 하든가. 그럼 불만이 많이 없겠죠. 근데 동원 F&B 주식 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걸 결정해버리면 동원 F&B 주주들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가치가 지금 이게 평가절하된 상태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이제 동원산업 주식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참 이게 애매해진 거죠. 아니면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든가 동원 F&B 주주들한테 아니면 기업 가치를 많이 올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동원산업은 중복상장 해소로 긍정적이지만 저평가된 동원 F&B 주주들은 뭐 이거는 뭐 저 보고서랑 저의 생각인데 뭐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 동원 F&B 입장에서 아쉬울 수 그래서 주가가 안 가요. 오늘 동원산업은 급등했는데도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이제 진정한 경기 방어주다 이런 내용이고 영업이익 1분기 3.98조 원 전망하고 있고 시장 기대치 넘어설 것 같고 환율은 올랐지만 그러니까 환율 10원 상승하잖아요. 영업이익이 2,280억 감소해요. 한 달 후에. 근데 유가가 1달러 떨어지고 석탄 가격이 1달러 떨어지면 뭐 시차는 좀 있지만 3,100억, 830억. 무려 4,000억. 2배 정도 이익, 그러니까 까먹는 것보다는 2배 이익 증가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가랑 석탄 가격 이런 게 떨어지면 좋아요. 또 거기다 금리 떨어지잖아요. 예. 워낙 빚이 많잖아요. 예, 채권 발행해서. 이것도 긍정적이고 원전 가동되고 그래서 실적 올해 좋아집니다. 거기다가 배당 수익률. 물론 선거 때문에 전기요금은 못 올려요. 선거 끝나면 올릴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배당도 많이 주고 방어 주고 트럼프랑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트럼프 수혜주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에너지 수출 많이 하고 유가 폭락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전력한테는 사실은 수혜가 된 거죠. 그래서 올해는 한국전력도 저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무거운 주식이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서까지는 다 설명해드렸고 이제 공시는 오늘 2개밖에 없고 아까 요 동원산업 있죠? 요건 말씀드렸죠? 예, 그 내용이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썼죠 제가? 자회사죠 자회사. 잘못. 그래서 요건 말씀을 해드렸고 솔브레인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사실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제가 어제 공시 찾아본 박영수 대표가 이제 솔브레인 그 370조 6,300만 원 샀고 솔브레인 아시죠? 소재 3대 식각에 불상계, 세정용, 인상계, 랜드 식각. 그러니까 씻고 깎고 초상계 여기도 깎고 네, 요 세 가지 식가격을 만듭니다. 요거 이제 그림 그려달라고 한 거고요. 씻고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하면 안 되죠. 이거 다 장비가 합니다. 네, 사람이 씻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보기 쉽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D램과 낸드 모두에 사용되는 소재 제조하지만 주로 낸드 비중이 높고 그래서 낸드 업황이 중요한데 키옥시아 뭐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400단까지 가니까 소재 사용량 많겠죠. HSN은 제가 ENF 테크놀로지 설명할 때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ENF 테크놀로지 여기 들어갑니다. HSN 뭐냐면 이 니트라이드라고 있어요. 니트라이드가 뭐냐면 이렇게 단수가 이렇게 올라오죠. 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낸드를 구멍을 뚫어요. 거기서 니트라이드는 막이 하나 있어요. 얘를 이거 다 끝나면 없애야 돼요. 무조건. 저걸 한 번에 없애는 소재입니다. 저게 바로. 한 번에 딱 깨끗하게 없애요. 단수가 올라가면 많이 필요하겠죠. 요거를 예전부터 이미 진입한 회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ENF가 이제 그 후에 들어가게 된 거죠. 초상계 식각에는 삼성 파운드리에 들어갑니다. 파운드리용 소재고. 그래서 결국 반도체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데 관세 정책 때문에 좀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래도 자사주 매입한 건 긍정적이고 여기서 더 나쁠 건 없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솔브레인도 뭐 지금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마감이 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올랐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긍정적으로 좀 끝났고요. 예. 오늘 일단 외국인들은 오늘도 팔았지만 기관 뭐 연기금 계속 말씀드렸죠. 올해 아마 계속 사야 돼요. 주식 비중이 낮아서 꾸준히 사는 분위기고 반면 오늘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예. 안 돌아오네요. 자 오늘은 관광업체 LNG 관련돼서 뭐 엘라스카 이게 또 나왔던 것 같고 전선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신규 상장 기업들도 좋았습니다. 철강 중소형, 스마트 팩토리, 원전, BHI가 좀 올랐고요. 로봇주들도 요새 뜨겁죠 다시. 좀 반등해주고 있고 카지노도 요새 분위기 좋아요. 골프 관련주, 뭐 피팅 회사, 성광밴드가 올랐습니다. 의류 회사 중에서도 일부 기업들. 반도체도 오늘은 그 SNS 텍의 수출 데이터가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2%나 주가가 크게 좀 올랐습니다. 은행도 오랜만에 반등해줬고요. 네. 종합상사도 오늘 좋았습니다. 요새 건설주들도 괜찮죠. 근데 오늘은 현대산업개발 분위기가 좋았고 타이어, 태양광, 예. 오늘 LS 일렉트릭이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증권주도 오늘 괜찮았네요. 석유화, 금호석유가 다시 좀 급등해줬고 손해보험, 휴대폰 부품,
그리고 해운사도 일부 반등을 했습니다. 네. 건설기계 OLED, 덕산 네오룩스가 다시 이제 3만원 근처까지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업종이 올랐고, 다만 이제 오늘 일자리 관련주, 아마 여기 좀 요새 정치 테마로 좀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매물이 좀 나온 것 같고, 모바일 솔루션은 빠졌고, 마이데이터, 쿠커는 뭔가요? 오늘 뭐 16%나 빠졌네요. 네, 저도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또 최근에 오르긴 했는데, 글쎄요, 뭐 이렇게 16% 빠질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또 오늘 좀 많이 빠져버렸고요. 그리고 2차전지 일부 좀 안 좋았고, 뭐 LNF가 좀 빠졌네요. 네. 크게 빠진 건 없죠. 예,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견조합니다. 오늘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 코스피가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오죠. 예, 다시 추세 회복하려고 점진적으로 좀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예, 정말 힘든 시장 이제 끝났고, 코스닥도 확연히 좀 분위기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았고, 현대차가 뭐 아시죠? 뭐 오늘 오른 이유는 다 아시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은 관세 면제해볼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 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부진했고, 크래프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 좋았고요. 2차 전지도 그래도 큰 기업들 괜찮았습니다. 삼성 SDI 올라왔고, 변압기 좋았고, 현대 글로비스도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LIG 넥슨 빠졌고, LS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LS 막 상장 이슈 막 한참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이제 또 얘기는 조금 잠잠하긴 한데, 투자들이 불안해하죠. 중복 상장할까봐. 하면 안 되죠. 예, 해서는 안 되고요. 이번에 그 오스코텍 아시죠? 유한양행 그 후보물질. 근데 오스코텍 맞죠? 아, 거기 이제, 그 오스코텍이 아마 그 제노코라는 회사를 아마 상장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마 이제 못하는 쪽으로 아마 결론 난 것 같은데, 철퇴를 내려버린 것 같더라고요. 중복 상장. 미승이 내버렸어요. 미승이. 잘한 거죠. 중복 상장하면 안 돼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기업들도 이런 분위기를 잘 감안하셔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예전과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거래소에서 승인 안 해줘 버려. 중복 상장은.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좋죠, 되게. 중복 상장의 피해가 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근데 바이오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예, 그동안 좋았죠. 사실 좀 최근에 좋아서 오늘 좀 빠졌고, 오늘은 대신 엔터즈 좋았고, 그 다음에 엔캠 2차 전지 좀 올라가고, 네이처셀은 잘 모르겠네요. 네, 이오테크닉스 좀 빠졌고, 반도체들 그냥 뭐 다 따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카페24 좋았고요. 오늘 코미코가 오늘 14, 코미코도 아시죠? 막 그때 중복 상장 이슈 있어가지고 많이들 물어보셨잖아요. 막 한참 박살나가지고 막 미코 세라믹스,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됐는데, 근데 일단 지금 분위기는 안 하는 분위기 같아요. 최근 분위기는 또 중복 상장에 대해서는 시선이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 상장 안 하기를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오늘 거래가 좀 많이 나온 거 중에 두산 로보틱스 오늘 좋았고, 오랜만에 좋았네요. LS 좋았고, 반면 LIG 넥스원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중앙 첨단 소재가 21%, 로봇주 TXR 로보틱스, 코미코, 휴림로봇, BHI, 성우 하이텍은 자동차 부품. 반면 오늘 이쪽 코나이가 폭락을 했군요. 아마 그 뉴스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이재명 전 대표가 그 원래 본인 공약 예전부터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뭐죠? 기본소득인가요? 그 맞죠? 기본소득 안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뉴스 잠깐 나온 거 제목만 봤거든요. 기본소득은 아마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코나이 좀 빠진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지역화폐로 하는 것 같더라고. 지역화폐. 근데 코나이가 지역화폐 관련주죠. 그래서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쪽 섹터들이 아마 좀 그래서 빠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쪽 제외하면 뭐 그렇게 크게 빠진 거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시장은 뭐 이대로만 계속 움직이면 얼마나 좋아요. 점진적으로 꾸준히 올라가서 삼성전자도 6만원 넘고 하이닉스도 20만원 넘었고
전체 2,500 넘고 막 이러면 좋을 텐데 다음 주에 반도체 관세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긴장할 수밖에 없고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좀 편하게 보시되 시장 확실히 좀 분위기는 나아졌다. 관세 충격 많이 벗어났고 하지만 위를 열려면 트럼프가 정말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건 아니니까 하단은 단단하지만 위도 좀 막혀있는 상황에서 종목 장세로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초반처럼 폭락하면 도망가지 마시고 기회입니다. 기회잖아요. 폭락할 때는 항상. 그걸 그렇게 한번 계속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 폭락장이 안 와야 되겠지만 두려움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그 라이브 있으니까 내일 또 찾아뵙고 저거 그 하나 맞아요.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네. 저희 그 이벤트 또 날짜가 이제 다가옵니다. 이번에도 주말에 하는데 저희 또 강연회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려 주말에 합니다. 여기 오프라인 세미나 4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엔 좀 오후에요. 그래서 문서진 전문가 이분이 이제 해외 주식 쪽이고 저는 이제 국내 주식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제목은 뭐 말 그대로 관세 폭탄 와도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번에 했던 그 자리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했던 그래서 금융투자교육원 6층에서 토요일날 이번에는 1시부터 저는 제가 3시부터 해요. 제가 좀 늦게 저는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좀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라이브 있으니까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